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창업행정 제6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의 강의 주제는 세금과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직원을 두고 있을 때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세무회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기업 이익을 세법에 따라 어, 측정하고 과세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익에 관한 세금이 되겠고, 또한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어, 물건을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 두 개를 포함하는 것이 세무회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보면은 세법상 아까 말씀드린 모든 세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 광의의 세무회계고 법률상의 과세 소득, 즉 소득 중심으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협의의 세무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세무조정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 이익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에 어, 소금을 세금을 내게 되는 기준, 그걸 과표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것들 법에 따라서 따지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말비라든가 이전에 처리 못했던 것을 다 처리하면 실제 당기 순이익하고 다른 금액이 과세소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세무회계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우리들이 직접 하기에는 세법이 매일 아주 구체적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할 수. 그러나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세무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를 주로 처리하고 개인 기업의 경우, 자영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내는 세금은 법인세, 개인으로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이렇게 합니다. 이것 이외에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는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조세에 준한다 그래요.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하고 비슷하다 하는 게 준조세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돼요. 저같이 월급쟁이는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달 근로소득세가 적용이 돼가지고 월급을 받기도 전에 그 회사에서 국세청에서 떼가게 돼 있는데 종합소득세의 특징은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진납세, 스스로 나는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세금 낼게요 하고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거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중에 이제 사업소득이 되겠죠.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매년 5월 달에 전체적인 나의 소득을 포함해서 그에 대한 과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밖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소득세 있는데 퇴직소득, 양도소득, 일용근로소득. 여러분, 하루 알바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 돼요. 일부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도 이거는 따로따로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넣지 않고 개별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보면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1,200만 원 이하다. 매달 100만 원 이하로 벌었다. 그러면 세율이 6%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직하게 되면 두 번째 구간에 해당이 될 텐데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연봉 기준으로 이렇게 번다 그러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이렇게 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프로그레시브 텍스, 즉 누진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 이야기는 내가 20억 벌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6%, 그죠? 5억은 여기는 42%, 10억 원 넘는 돈에 대해서는 45%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억 원 전체의 45%를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때리게 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value added, 부가가치가 붙었을 때, 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는 걸 부가, added value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고, 이것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래서 소비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일세율, 아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플랫 텍스. 그래서 모든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 금액에 관계없이 10%,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접세로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소비자인데 물건을 사는 사람인데 납세자는 사업주, 그 물건을 판 사람이 내게 돼 있어서 소비자,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한 쿠션 돌린 거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내야 될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세액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많이 사왔는데 매출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 어,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매출액이에요. 소득이 아니고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달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간이과세자가 되면은 부가가치세가 10% 붙는 게 아니라 2%에서 4%의 아주 약식으로 간이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세금이 낮아지니까 장점이지만 단점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이과세업자에게 물건을 사오면 세금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원의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제는 근로소득세인데, 이거 내가 직원을 두고 있어. 그러면 직원에 대해서는 원천소득을 해야 돼. 이게 원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돈을 주기 전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뗀다. 그래가지고 원천소득이라고 합니다. 직원 1명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업주와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으로 보내야 돼요. 이 소득세율은 똑같이 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사업자 부담 없이 행정 업무만 처리하면 되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세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맨 처음에 나온 종합소득세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처리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직원을 두고 있으면 직원의 4대 보험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행정이에요. 행정.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내가 병원을 가거나 약국에 갈 때 그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험료로 내주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내야 돼요. 매달 월급에서 까내려가는 것이죠. 이런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내가 월급 을 주는 직장에 가입했을 경우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일정 기간 어? 받을 때마다 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는 이런 월급이 없지만 농사 짓는 사람, 자영업자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지역가입자라고 불려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독거노인들 이런 경우에는 부담 능력이 없죠. 이런 극빈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보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료급여라고 불려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00% 의료급여로, 보험은 자기가 반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여러분들처럼 자녀, 노부모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여러분의 세대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는 부담 능력, 즉 소득 또는 재산 기준으로 따져서 표준 보수 월액이 나와요. 그 금액의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하게 돼 있고, 이것도 누진세율처럼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게 돼 있다. 누진세율은 아니에요. 단일세율인데 더 많이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이거죠. 그리고 균등한 보정, 보험료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아픈 사람은 이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균등한 보험급여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를 내느냐 이렇게 보면은 근로자인 경우 즉 뭐예요? 직장 가입자죠. 직장 가입자는 가입자, 내가 3.5% 내고 사용자, 직장 사장이 3.5% 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누가 내요? 내가 3.5% 내고 국가가 3.5% 냅니다. 저와 같이 한남대학교는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내가 3.5% 내고, 그다음에 학교가 2.1% 내고, 그다음에 국가가 1.4% 이렇게 나눠서 내게 보험료 부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직원으로 취직해 있을 때 건강보험료를 행정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이고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에 관련해서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에 연락을 하면 당신은 종합소득이 얼마니까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 돼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직장 가입자가 되죠. 본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장이면서 직원이니까 다 부담해야 되고, 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의 보수 월액을 따져서 그중에 3.5%는 직원 월급에서 까고, 나머지 3.5%는 사장이 내고,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까지 이게 포함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구분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국민건강보험에 통장 계좌가 있어요. 거기에 직원 이름을 딸려서 자동이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는 포털이 있거든요. 이곳에 가입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하고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은 바로바로 내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주 미래에 6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돈을 어? 월급쟁이들이 차근차근 저축하게 강제 저축이에요. 고령으로 인한 65세 이후에 근로소득 상실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평소에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후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복지제도를 국민연금 보험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일반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군인이라든가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들은 별도의 그 특수직업연금이라고 불러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개에 들어가지 않는 특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들어간다. 이 보험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로 월급에서 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연령을 산다고 했을 때는 어?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자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오래 사냐.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만 낸 것보다 일찍 죽어요. 고소득자는 더 오랫동안 늦게 죽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받는다. 사실상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하고 똑같이 나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돼.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소득의 9%를 내면 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나의 직원 처리하는 문제가 있죠.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 거 다 내면 돼요. 사용자분, 근로자분 다 내면 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4.5% 떼고, 우리 사장이 또 4.5% 내는 걸로 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납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하고 똑같이 4대 보험 통합징수 포털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두고 있을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이라고 하죠.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직장 생활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실직 시에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잃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좀 먹고 살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월급에서 떼는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합니다. 이것도 강제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따지자면 저소득자가 직장에서 쉽게 잘리고 그러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가진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는 마찬가지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직원에 대해서는 필수예요. 그래서 고용보험료의 경우에 이제 본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선택하면 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여기도 근로소득자의 그게 고용보험이 업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1.05%에서 1.65%를 곱해서 사업자분을 내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0.8%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대 보험 통합 징수 포털로 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공무원들은 실업보험이 있는가? 아까 특수식용연금에 해당하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이 없어요. 거기는 잘려도 실업급여 받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서 평생 아픈 상태에 있거나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남은 가족들 살아야 되고 아픈 사람도 병원 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100%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입었다고 그러죠. 산재로 처리되면 즉 업무상 재해로 처리가 되게 되면 이 산재보험 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강제적인 보험이고 또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까지도 산재보험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이라고 해서 산재보험 안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재해를 입은 내가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아프면은 병원 가게 해주잖아요. 이거는 월급에서 따로 떼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데 이거 더블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산재 처리가 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심사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들은 산재보험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이 공무원 연금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행정 처리도 내가 직원이 있을 경우는 직원의 급여 지급 시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업장 특성, 그러니까 아주 사고가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건설업체 이런 데는 좀 더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고 음식료 이런 것들 별로 사고 안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1%.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그 표준산업 분류, 그렇죠? 사업자 등록 낼 때 그 분류에 따라서 산재보험료 행정 처리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음식 및 숙박의 경우에는 8.0% 적용이 되네요. 아주 건설 이런 것처럼 어려운 거는 10%뭐 이런 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것도 4대 보험 통합 징수 포털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근로자 유행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용직 근로자가 있고, 일용직 근로자가 있고, 프리랜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용직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달 근무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을 상용직 근로자라고 그래요. 내 직장에, 우리 회사에 이게 개인 사업이든 이게 법인 사업이든 근로자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월급날 해야 되는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월급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근로소득세, 월급에 대해서 원천세를 떼야 돼요. 근로소득세를 떼야 돼요. 사업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사업자도 월급을 받으면 사업자도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죠. 물론 나중에 종합소득을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4.5% 그리고 사업자 4.5%에서 9%의 4대 보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근로자 부담이 3.7% 그리고 사업자 부담 3.7%에서 7.5%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근로자 부담 0.8%, 사업자 부담 1.05%에서 1.65%에서 고용보험료도 내야 되고 산재보험료는 직원 월급에서 빼면 안 됩니다. 산재보험은 온전히 사업자의 돈으로 그 업종에 따라서 1에서 10%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요율 있잖아요. 건강보험에 이것도 뭐에 따라서 직원 수에 따라서 1.05%에서 1.65%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월급날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월급에서 떼고 그다음에 4대 보험 근로자 월급에서 이만큼 떼고 산재보험 떼지 않고 사업자가 또 세금 근로소득세에서는 안 떼지만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담하는 금액을 4대 보험 통합징수 토털 그 통장에 넣어줘야 행정적인 처리가 끝난다. 일용직 근로자, 저 매일매일 노가다죠. 또 하루하루 여러분 알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세 그 월급이라든가 일당을 줄 때, 일당을 줄 때 세금을 떼는데 원천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15만 원 초과분에 대한 것만 세금을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4대 보험은 또 다 처리해야 되는데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똑같이 하고 다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일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특징이 뭐예요? 한 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어? 그리고 월 근무일 수가 8일 이상 돼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취직하더라도 요런 직장에 취직해야 건강보험 가입자가 나와요. 반면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안 내도 돼요. 하지만 1일만 근무해도 1개월 이상 안 하도 1일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당 15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알바할 때 15만 원 이하로 받으면 세금 안 내요. 그다음 프리랜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데리고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나간다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보험은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4대 보험은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4대 보험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실질적으로는 일은 직원처럼 일하지만 이 4대 보험은 회사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직접 납부하게 돼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과 사회보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행정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식 차원에서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일 처리를 하려면 좀 더 자세히 더 배워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지금 직장에서 그 격리 파트에서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매달 어떤 일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 6장의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질의응답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